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89년 6월 경운궁 근처 유경공원 1학년 교실 15살 정은호의 책상 위에는 독본 교과서 룸맨즈 뉴 리더즈 제1권이 펼쳐져 있다. 교과서 옆에는 두툼한 사전 2권이 놓여 있다. 어 핸디 딕셔너리 오브 더 잉글리시 랭귀지와 하영 자전이다. 어 핸디 딕셔너리 오브 더 잉글리시 랭귀지는 1877년 루미스 제이 캠프베리 당시의 최신 웹스터 사전을 모델로 만든 사전이다. 하영자전은 중형사전의 대표작인 매드어스트의 차이니즈 앤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중국상의 신보관에서 축약 편집한 사전이다. 매드어스트는 중국에서 활동한 영국인 선교사로 성서번역과 사전 편찬자로 유명했다. 교과서 한쪽 여백에는 따로 외우려고 적어둔 듯 연필 글씨로 모닝 조라고 적혀있다. 원문으로 적은 발음 모닝은 미국인 교사의 발음을 듣고 얼른 받았었다. 뜻을 나타내는 조는 하영자전을 참고해서 적었다. 당시는 사전에 발음 기호가 아예 없거나 웹스터식 발음 표기를 하던 시절이라서 외국어 학습자는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 무척 애를 먹었다. 이 화영자전은 아예 발음 부호 표기가 없어 영어 발음을 익히기가 힘들었다. 대신 중국어 대역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해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했다. 7월 3월 운호는 내부 주사인 형의 추천으로 유경공원에 입학했다. 형은 동문학 출신인 남궁옥 주사가 서기관으로 유럽 5개국, 이채연 정보국 주사가 번역관으로 미국에 파견 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영어가 입신 출세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둬야 한다고 귀가 따갑도록 말했다. JR 신입생을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탓에 올해 입학생은 무려 57명이나 되었다. 유경공원은 1886년에 조선 정부가 서구화의 외교 교섭과 근대문물 도입을 담당할 실무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이다.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교수 언어로 영어를 사용했다. 서양인들은 유경공원을 로얄 스쿨이라고 불렀다. 독본 수업이 끝나고 휴식 시간. 운호는 머리를 숙이고 교과서 표지 안쪽 겹에게 연필로 부득이라고 끄적거리고 있다. 부득이위는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한다는 의미로 영어 공부에 임하는 운호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운호야, 오늘 배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재미있었지? 우리 집에도 그런 거위 한 마리가 있으면 좋겠다. 정내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응, 간신히 알아듣긴 했어. 그런데 난 아직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려. 독해도 서툴고, 그래서 좀 답답해. 운호가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 운호 바로 뒷자리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상호의 조언에 자극을 받고 금서남을 나와 지난 3월 유경공원에 우원 자격으로 입학한 장봉환이었다. 나이는 운호보다 5살 많지만 입학 동기다. 나 역시 처음엔 그랬어. 좀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게다가 너나 봉환이 형은 발음이 좋아서 나중에 영어를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서양인에게 영어를 배웠다는 정내가 한 말이라서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정내는 운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 옆자리에서 무리지어 떠들고 있는 다른 학우들에게로 옮겨갔다. 이듬해 영어 실력이 뛰어난 정내는 정보국 견습 학생이 되어 유경공원을 떠났다. 운호야. 너도 민공 알지? 민상호. 그이와 산사에서 같이 과거 공부를 할 때 직접 들었는데 말이야. 단어를 열심히 외우라고 했어. 어휘력이 부족하면 영어 발전 속도가 느리대. 그래서 나는 요즘 영어 단어를 부지런히 외우고 있어. 형님은 하루에 단어를 몇 개씩이나 외우는 게요. 운호가 봉환에게 물었다. 하루 200개를 목표로 삼고 외워. 지금까지 좋기 수천 개는 외웠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봉환의 결연한 눈빛은 사전을 몽땅 외워버릴 기세였다. 정내가 이미 예견했듯이 봉환의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1890년 말 조선을 방문한 영국인 화가 겸 여행자 세비지 랜도어는 자신의 책에서 봉환에 대해 내부역학 및 외교 고문으로 고빙된 그레이트 하우스의 통역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영어 해석과 회화를 완벽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근대학교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의 영어 교육이고
개인적으로도 썩 내키지 않은 공부지만 운호가 사용한 영어 교과서를 보면 당시 학생들이 영어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웹스터 스펠링북으로 알파벳과 발음을 익히고 기초 단어를 배웠다. 다음은 짧은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다.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법 교육도 가볍게 병행했다. 문법 교과서는 일본의 고용의 국인교사 폭스가 쓴 네이 그래머 오브 더 잉글리시 랭귀지 포 재패니즈 스튜던츠를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도쿄대학 예비문과 공사립중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다. 그렇게 기초를 닦은 다음 본격적인 영어 공부에 들어가 리더로 읽기 실력을 길렀다. 리더는 영국 초등국어 교과서인 롱맨 뉴 리더스를 사용했다. 표지에 멋진 윤선이 그려져 있어 쉽북으로도 불렸으며 학년에 따른 단계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총 6권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예화부터 짧은 분량의 동화나 우화, 전개나 미담, 디킨스와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 나아가 다윈의 비그로 항해기와 같은 과학 에세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읽을거리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기본서인 리더 제1권을 마치면 역사, 지리, 수학, 이과, 세계사, 정치, 경제학, 국제법 같은 일반교과 과목도 영어로 배웠다. 헐버트가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정치 경제학 강의가 매우 형편없이 진행되었다고 토로한 것을 보면 영어로 진행하는 일반 과목 강의는 여건상 개설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교재 역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채택했다. 세계사는 일본인 지리학자 시가 시게다카가 콕스의 지도하에 판례의 만국사를 저본으로 베꼈다시피 한 History of Nations Specially Adapted for Japanese Students로 가르쳤다. 일본 학생용으로 편집한 책이라서 서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선 학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채택했다. 시가는 일부 간다의 음모 일간 간다와 신호부에서 언급했던 조선의 산물의 그 지리교사와 동일 인물이다. 유경공원의 초창기 서양인 교사들은 일본의 근대화 진척과 교육성과에 고무되어 조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사들은 조선의 서양 문명을 이식하기 위해 일본을 모델로 삼아 교육 과정을 설계했다. 앞서 언급한 롱맨 뉴 리더스, 폭스의 문법책 A 그래머 오브 더 잉글리시 랭귀지 포 재패니즈 스튜던츠, 시가의 세계사 책 히스토리 오브 네이션즈를 교과서로 채택한 것만 봐도 그들이 뭘 염두에 두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교수 방식도 직접 교수법으로 일본 학생들이 메이지 초기 정치 경어로 영어와 신학문을 배울 때 교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렇듯 서양인 교사들의 의욕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경공원 학생들의 재학 기간은 3년을 넘기지 못했다. 학생들 대다수가 양반 고관의 자제들이므로 우원 학생들은 기숙사 방에서 교실에 갈 때조차도 책을 손에 드는 법이 없었고 모두 하인에게 시켰다. 밖에서 다니는 자원 학생들도 가마를 타고 하인을 앞세우고 담뱃대를 들리고 다녔다. 이처럼 학교 생활도 하인을 거느리고 다니는 실정하에서 신학문과 교육방법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서양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 생활의 이용을 꾀하기란 대단히 힘든 것이었다. 정부의 명령하에 혹은 부형, 친지의 권유로 입학하여 뒤에 엉뚱하게 큰 벼슬이나 얻어볼까 하고 입학했던 자들이었던 만큼 허심탄회하게 새로운 생활 철학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특히 자흥 학생들은 간청 일을 핑계로 수업에 빠지는 날이 많았고 그 영향으로 우원 학생들마저 공부의 열의를 잃고 태만해져 결석이 잦았다. 하지만 운호는 4년 넘게 꾸준하게 다녔다. 그 사이 헐버트 선생이 귀국했고 학교도 정동에서 박동 독일 영사관 자리로 옮겼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영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회화도 능숙해져 서양인 교사들과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독해력 역시 리더 제1권의 양치기 소년이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소부화를 간신히 읽던 수준에서 제4권의 넬슨 제독의 유년기, 로빈슨 크루소, 로빈 후드를 읽고 이해할 정도가 되었다. 현재 배우고 있는 제5권과 앞으로 배울 제6권에 나오는 어빙의 스케치북, 스토브인의 엉클 톰스 케빈,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기대하고 있다. 정례나 봉환이 형이 있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해줬을 것이다. 당시 정례는 정부 총국 기수로 있다가
1893년 6월 주사로 승진했고 봉화는 같은 해 3월 주미공사관 서기관으로 발령이 나서 도미했다.